배제했죠. 배제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만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죠.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듣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자, 근데 이것도 정의가 필요해요. 뭐냐면 미래 가치가 뭘까? 미래 가치? 10년 뒤에 막 성공할 기업을 선택하는 게 미래 가치인가? 5년 뒤에 성공할 기업을 선택하는 게 미래 가치인가? 20년 뒤에 성공할 기업을 찾는 게 미래 가치인가? 미래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내일도 미래잖아요, 사실. 내일도. 오지 않은 건 미래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끼리 약속을 1년으로 봅니다. 1년. 우리는 1년 후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자. 자, 그러면 1년 뒤가 왜 1년 뒤로 했냐? 1년 뒤로 예측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3년 뒤 예측이 쉬울까요? 1년 뒤가 쉬울까요? 1년이 쉽죠. 당연히 1년이 쉬워요. 그래서 1년 뒤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1년 뒤를 예측하는 방법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이거는 중학생도 제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답을 못 하시는 분은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자, 미래 가치가 인지가 되면 현재 주식 가치가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뒤 미래 가치를 예측할 건데 과거 3, 4년간의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직장인 월급을 예시로 제가 들어볼게요. 자,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작년에요. 작년에 A는 월급을 800만 원을 받았고 B는 800만 원, C는 800만 원 똑같이 받았어요. A, B, C의 월급은 동일하게 2021년도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8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월급도 가치대로 받는 거잖아요. 월급. 내 가치에 맞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022년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할 건데, ABC가. 예측해보죠, 우리가. ABC의 2022년도 월급은 어떨지. 예측 되나요? 800만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5% 인상해서 840만원?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미래를.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죠. A는 2018년도에도 800만 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8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도에도 800, 2021년도에도 800만 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800이겠죠. 이건 너무 좀 당연한 예측이잖아요. 예측. 확정이 아니죠. 예측입니다. 예측.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최근 4년간 800씩 받았으니까 800만 원 가치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근데 B씨는 2018년도에 200만 원으로 입사한 사람이었는데 2019년에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400만 원을 월급을 받았고 2020년도에 600, 2021년도에 800만 원을 받았어요. 연봉이 오른 거죠. 해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가 예측이 될까요? 1000만 원이죠. 안 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되잖아요. 상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되죠? 자, C는 2018년도에는 1,400만 원을 받았어요. 의사분들 월급이 한 1,400만 원, 한 40대 정도 되면 1,4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2019년 1,200만 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1,000만 원, 2021년도에 8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 뒤에 200씩 떨어졌으니까 600만 원 받을 확률이 높죠? 예측이 되죠? 우리가 아직 몰라요. 지금 2022년도지만 2021년도에 우리가 이 논의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똑같이 800이라고 해도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1년 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미래 가치 순위는 당연히 이 사람이 2022년도 오지 않았을 때 작년 12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미래 가치는 1위, 이 사람이 2위, 이 사람이 3위겠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데 이거는 사실 성장성은 없죠. 정체. 얘는 성장성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성장을 하는 게 하락을 하고 있죠. 사면 안 되는 주식이고. 이거 주가와 상관없이 그냥 매달 배당 주는 게 있는데 그거라면 살 수 있지만 살 이유가 없는 거고. 살려면 얘죠. 얘를 당연히 사야 되는 거겠죠.
이 주식을 사는 게 오를 가치가 높겠죠. 미래 성장성이 있겠죠. 자, 근데 DC 월급을 한번 볼게요. DC는 2021년도에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뺍시다. 미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빼고 미래 가치가 있는 B와 D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자, 현재 가치 누가 높죠? B가 높죠. 현재 가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미래 가치는 얼마일지 알 수 없으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18년에 알바로 들어와서 50만 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꽤 잘하네? 100만 원을 받았어요. 2020년도에는 200을 받고 2021년도에는 400을 받았어요. 자, 2배씩 월급을 증가시킨 사람이죠. 2배씩. 그럼 이때는 800만 원을 예측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자, 미래 가치 자체는 이걸 미래 가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급여 자체는 이 사람이 더 높죠. 더 높죠. 근데 실제로 성장성은 이 사람이 더 높죠. 그래서 주식은 사실 이 사람을 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얘는 선형적으로 증가했잖아요. 200만 원씩. 이 사람은 2배씩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 사람을 사는 게 맞죠. 금액이 낮아도. 자, 그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인텔이라는 기업과 AM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인텔은 컴퓨터가 처음 이 세상에 나온 거의 순간 제 기억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뭐 386, 486, 286 이런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인텔의 최전성기였거든요. 모든 전 세계 컴퓨터가 인텔의 CPU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AMD는 그냥 하청업체였습니다. 하청업체. AMD라는 업체가. 근데 지금은 AMD가 꽤 컸는데 컸다 해도 시가총액을 볼게요. 자, 시가총액 인텔은 현재 237조입니다. AMD는 169조. 현재 가치는 얘가 더 낮죠. 하지만 3년 그래프로 보면 얘는 계속 증가 추세죠. 얘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기업은 이 덩치가 큰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AMD를 사는 게 맞겠다. 물론 시가총액이 아까 전에 삼성 예로 들었죠. 너무 작은 기업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미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미래 성장성과 미래 가치라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 3, 4년의 데이터로 충분히 알 수 있다.